학대와 폭력을 일삼는 그런 부모님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런 식의 노력만으로는 부모님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버럭 화내는 부모님 밑에서 컸다면 나 또한 작은 문제에 화가 나는 그런 정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화가 나는데 꾹 참고 있는 것과 화가 아예 안 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부모님처럼 자주 화내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다짐했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화가 나지 않는지 그 심리적인 부분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지식을 통해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을 배우고 훈련할 필요가 있죠.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부모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훈련이 너무 과하게 잘 돼서 또 다른 고생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또 차차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일단 부모님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위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유년기에 시련이 가져다주는 슈퍼파워에 대해 다루긴 했지만 그래서 힘든 유년기를 지나온 것이 복받은 거다, 당신이 행운하다 등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싶은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 슈퍼파워 시리즈를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것. 부모와 자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다만 다르게 살려고 제대로 노력하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죠. 부모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려면 우선은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놓쳐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는 힘들어진다고 해요. 일단 물리적으로 먼 곳에 살아야 하고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식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필요 이상으로는 영향을 주고받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하죠. 만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물리적 거리를 둘 수 없다거나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우선은 정신적으로 먼저 독립을 하시면서 다른 것들을 차차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적으로만큼은 확실하게 독립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어릴 때에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세상이 그들에게는 전부나 마찬가지죠. 아이들은 부모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아이들은 자기 부모와 다른 부모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해요. 부모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부모에게서 나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라는 아이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해요. 부모의 사랑에 어딘가 결함이 있다면 아이들은 10중 8구 그 결함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비현실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자녀가 무슨 짓을 해도 못마땅해 하는 부모, 자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흠만 잡아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칭찬은커녕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기 삶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리 많이 노력하고 좋은 성과를 내도 자기 자신을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가 없게 됩니다. 부모님이 만족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만족을 해요? 그러면서 부모의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런 감정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그런 존재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만한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아니야, 난 가치가 있어. 이것 봐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걸 갖고 있는지. 난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내 외모는 어때? 내 옷은 어때? 내 가방은? 내 차는? 또 내 연인을 봐봐.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면서 늘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에 집착하고 목을 매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또 가져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들어앉은 감정은 절대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람들은 내가 세상에서 없어지는 걸 원해. 라는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 사람이 정말 날 떠나지 않을지부터 걱정이 되는 거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괴롭히면서 네가 이래도 날 안 떠나? 이래도? 하면서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을 달달 볶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발 이래도 날 안 떠날 거라고 말해줘. 내가 이렇게 대해도 너는 날 사랑한다고 말해줘. 제발 딴 사람이 다 날 떠나도 너만은 안 떠날 거라고 말해줘. 그런 식으로 상대를 괴롭히다가 상대가 떠나면 필요 이상으로 상대방을 더 미워하고 더 괴롭히려 들기도 하죠. 이게 다 부모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릴 때는 누구나 부모의 눈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왔다 하더라도 만일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님과는 다른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셔야 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은 나를 하대하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했지만 사실 나는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인지하시고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틀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그저 평범하고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해요. 부모님은 절대로 신이 아닙니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부모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이야기와 책들이 나오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 높이는 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생각 속에 있는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 체계를 자신의 마음속에 만들어 내셔야 해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부모님의 시각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먼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듯이 책 속에도 정말 수많은 가치관들이 존재합니다. 책이든 강연이든 뭐든 항상 100%다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시는 저의 이야기도 항상 비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들으시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시고 아니다 싶은 건 거르시면서 그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대신 되도록이면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책들을 많이 접하시면서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좋은 이야기들과 구체적인 예시들을 마음속에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식이 점점 늘어가면서 서서히 체계가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정리정돈이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 꼭 다 그런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부모님은 늘 시간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책을 보니 훌륭한 사람들은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더란 말이죠. 부모님은 내가 시험 80점 받아오면 화를 내셨는데 현명한 부모에 대한 책들을 읽어보니 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80점이 아니라 50점만 받아와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부모들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칭찬받으며 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높게 하더란 말이죠. 부모님으로부터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이런 지식들이 내면에 하나하나 쌓여가고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의 말이 아닌 책에서 봤던 말들이 생각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좋은 습관이나 지식이 있다면 그런 건 영향을 받아도 괜찮겠죠. 이처럼 부모와 다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얼마나 얻었는지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부모가 나를 학대하고 화낼 수밖에 없었던 그 심리를, 원인을 분석해내고 혹시 내 속에도 부모님과 비슷한 생각의 패턴이 있는 건 아닌지 살펴보고 근본적인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독서를 통해 그리고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뭔가 노력한 게 있다면 그것을 의미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똑같이 남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부모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부모와 다른 선택을 하며 부모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를 벗어나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식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님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다른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경험을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